권력, 그리고 품격. 미국 프로축구 리그 MLS는 지난 수년간 월드 클래스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유럽 출신의 슈퍼스타 영입, 전술의 현대화, 방송 기술 향상, 팬 문화 확대 등 다양한 방면에서 도약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지난 경기에서 발생한 심판 판정 논란은 MLS가 아직도 넘어야 할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함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단지 경기의 승패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편견과 권력, 윤리의 붕괴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루비엘 바스케스 주심은 LAFC와의 경기에서 99분에 발생한 결정적인 상황에 대해 시야각의 한계와 지나치게 빠른 경기 속도를 이유로 삼으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공개 사과문을 올렸고 미국 여론은 일시적으로 그의 진정성을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너그러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차에 하루도 가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한 인물이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LAFC의 감독 스티브 체룬돌로. 그는 단순한 감독이 아닌 팀을 보호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한 리더의 목소리로서 바스케스 주심의 사과문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뒤흔들 만한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폭로의 서막, 사과인가, 기만인가? 체룬돌로 감독은 바스케스의 사과문을 기만을 위한 각본이라 규정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주심은 기술적 한계 때문에 판정을 놓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페널티 휘슬을 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스케스가 충분한 시야각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위치 데이터와 영상 분석을 통해 그가 결정적인 충돌 장면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문제는 못 봤다가 아니라 보았지만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룬돌로는 그 결정이 축구 규정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 감정과 편견에 의해 내려졌다고 폭로했습니다. 그 한마디, 심판의 언어인가? 권력의 폭언인가?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바스케스 주심이 손흥민 선수에게 실제로 했던 발언이었습니다. 체룬돌로는 경기장 내 설치된 마이크, 피치사이드 사운드 장치, 심지어 상대 선수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복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주심은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던 그 순간 이렇게 외쳤습니다. 일어나. 내 유니폼 뒤에 적힌 그 이름값이 너한테 페널티킥을 줄 거라고 생각하나? 여긴 유럽에서처럼 네가 연기 액션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이 발언은 즉시 국내외 팬들 사이에서 분노를 일으켰고 체룬돌로는 이 문장이 단순한 심판의 해명이 아닌 축구판 권력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 해석했습니다. 발언 해부, 말 속에 숨겨진 편견의 3단 구조. 체룬돌로는 이 한마디가 단순한 감정적 폭언이 아니라 정확한 편견의 층위를 가진 발언이라고 분석하며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연기 다하선 고통의 부정과 신뢰 철회. 손흥민은 실제로 부상당했음에도 연기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는 경기 중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선수의 말을 믿지 않겠다는 태도이며 중립성이라는 심판의 본질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오히려 그는 피해자에게 사기꾼이라는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유니폼 뒤에 이름값 슈퍼스타에 대한 반감. 이 문장은 단순한 묘사가 아닙니다. 이는 주심이 손흥민이라는 슈퍼스타의 명성과 영향력을 견제하려 했음을 드러냅니다. 판정의 기준이 규정이 아니라 이 선수가 유명해서 특혜를 받을 것이라는 피해망상적 추측에 기반한 것입니다. 심판이 자격지심으로 경기를 왜곡한 셈입니다. 여긴 유럽이 아니야. 대문화적 열등감과 차별. 이 말은 명백히 MLS와 유럽 축구의 서열화를 내포하고 있으며 미국 심판진의 유럽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외국 출신 선수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반영합니다. 바스케스는 미국 MLS를 권위의 공간으로 여겼고 유럽에서 온 스타를 제지하는 것으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복수였습니다. 체룬돌로의 심리진단, 보안관 증후군. 체룬돌로는 이 문제를 단순한 발언 해석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스케스 주심의 심리를 보안관 증후군 셰리프 신드롬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내가 이 공간의 법이다는 착각 속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심리적 패턴으로 일부 심판들이 스타 선수에게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훈계하거나 굴복시키려는 충동을 느낄 때 발생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바스케스는 자신이 손흥민에게 경고를 주며 리그의 질서를 바로잡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포츠 정신의 파괴였고 리그 전체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행위였습니다. 전문가와 전설들의 반응, 이 폭로가 공개되자 전직 심판과 축구계 인사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크 가이거 전 월드컵 심판. 만약 이 녹음이 사실이라면 그는 다시는 경기장에 서면 안 됩니다. 심판은 선수의 출신이나 명성에 대해 편견을 가져선 안 됩니다. 알렉시 랄라스 폭스 스포츠 해설. 일부 심판들은 스타 선수들의 아우라 앞에서 위축되고 이를 뒤집기 위해 오히려 비열하게 행동합니다. 이것은 작은 연못 속 큰 물고기 증후군입니다. 랜던 도노반 MLS의 전설. 손흥민은 이 리그에 와서 모든 이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유럽식 우월감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선수에게 심판이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건 미국 축구에 대한 배신입니다. 손흥민의 반응, 품격의 승리,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모든 모욕과 부당함을 견디며 손흥민이 보여준 침묵의 품격이었습니다. 그는 쓰러졌지만 심판에게 항의하지 않았고 분노로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양말을 고쳐 신고 탈진할 때까지 다시 뛰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체룬돌로 감독은 말합니다. 그의 반응은 저를 가장 가슴 아프게 했고 동시에 가장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신사의 품격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페널티 논쟁이 아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한 번의 페널티킥 거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스포츠 안에서 편견, 열등감, 권력 남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가 스포츠에서 원하는 것은 오심 없는 경기가 아니라 공정한 기준과 윤리입니다. 체룬돌로 감독은 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그 행동은 MLS 전체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MLS가 진정한 글로벌 리그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우리는 더는 권력에 취한 심판이 선수들을 훈계하는 시대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규칙 위에 감정이 존재해서는 안 되며 선수의 출신과 명성에 따라 잣대가 달라져서도 안 됩니다. 스티브 체룬돌로는 이 사건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실은 침묵 속에서 죽어가지만 용기를 낸 자에 의해 세상 위로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공정함과 정의의 편에 서는 용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불리할지라도 진실은 반드시 누군가의 입을 통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이 의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정의로운 스포츠 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흥민, 마지막 인사와 새로운 출발. 런던에서 LA까지 이어진 축구 여정. 2025년 12월. 축구 팬들의 가슴을 울리는 특별한 장면이 펼쳐질 예정이다. 손흥민이 다시 한번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으로 돌아온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친선 행사가 아니다. 토트넘과의 작별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떠났던 손흥민이 드디어 팬들과 공식 이별을 나누는 자리다. 그가 쌓아온 1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전설로 남은 이름에 진심 어린 작별에 박수를 보내게 될 순간이다. 작별을 위한 귀환. 12월 21일 리버풀전. 토트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 스퍼스웹은 오는 12월 21일 토트넘과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에서 손흥민을 위한 특별한 헌정 무대가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 전 프레젠테이션, 하프타임 동안 진행될 감사 행사, 그리고 토트넘 팬들과의 마지막 인사. 이는 단순한 은퇴 경기가 아니라 레전드로 기억되는 선수를 위한 고별식이다. 손흥민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일정은 구단도, 팬들도, 그리고 본인에게도 감정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손흥민은 최근 콘텐츠 방송에 출연해 마지막 경기가 한국에서 치러졌기에 팬들과 직접 인사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며 런던에 돌아가 정식으로 인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진심이 토트넘을 움직였고 구단은 그의 바람을 존중해 홈 경기 초청을 결정했다. 10년을 함께한 토트넘. 손흥민의 유산. 2015년 독일 분데스리그에서 활약하던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후스퍼에 합류했다. 그리고 10년, 그는 단순한 외국인 선수가 아닌 구단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선수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4복심 4경기 출전, 173골, 게윌돔, 토트넘 역사상 도움 1위, 득점 4위, 아시아 선수 EPL 최다골, 최다 도움, 최다 출전 기록 보유, 8시즌 연속 리그 2자릿수 득점 대비 및 마지막 시즌 저해. 이러한 숫자는 곧 그가 얼마나 꾸준하고 헌신적이며 결정적인 선수였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2019년 번리전에서 터진 70m의 원더골은 피파 푸스카스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에 그의 이름을 각인시켰다. 2020-21 시즌에는 아시아 선수 최초 EPL 득점왕을 차지하며 골든부츠까지 손에 넣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커리어라도 마지막은 중요하다. 팬들도 선수도 서로에게 정식으로 작별을 고하지 못했던 지난 이별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번 런던 방문은 그 마지막 조각을 채워줄 결정적인 장면이 될 것이다. MLS에서의 새로운 시작. 그러나 혼자서 감당하기엔 2025년 여름 손흥민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의 LAFC로 정력 이적했다. 새로운 문화, 새로운 리그, 그리고 새로운 도전. 그의 선택은 단순한 커리어 연장이 아니라 축구를 향한 진심 어린 도전의 연속이었다. 최근 열린 MLS 플레이오프 서부 컨퍼런스 중결승전에서 손흥민은 후반 15분 추격골,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프리킥 동점골을 넣으며 팀을 연장전으로 이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부차기에서 패하며 LAFC의 시즌은 막을 내렸다. 승부차기 첫 번째 키커로 나선 손흥민은 골대를 맞추며 아쉬움을 남겼고 LAFC는 전체 경기에서 83%의 점유율을 기록하고도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빈약한 마무리로 탈락했다.
한 명의 월드 클래스 선수로는 한계를 넘을 수 없다는 현실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경기였다. 손흥민의 영향력, 그리고 토트넘의 빈자리. 손흥민이 떠난 뒤 토트넘은 명확한 공격 옵션 부재에 시달리고 있다. 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구단은 2026년 1월 이적 시장에서 본머스의 앙투안 세멘요와 포르투의 사무 아게오와를 동시에 영입하려는 초대형 계획을 준비 중이다. 이들의 이적료만 해도 1억 4천만 파운드 약 694억 원에 달한다. 이는 토트넘이 손흥민의 존재를 얼마나 크게 느끼고 있었는지를 반증하는 대목이다. 단순히 능력이 뛰어난 선수를 잃은 것이 아니라 구단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함께 공유하던 정신적 리더를 잃은 셈이었다. 그날이 오면 정말 감동적일 것이다.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 팬들께 작별 인사를 할 자격이 있고 팬들도 저를 직접 만나 작별 인사를 할 자격이 있다. 그날이 오면 정말 감동적인 하루가 될 것이다. 이 말처럼 2025년 12월 21일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은 단지 경기만이 열리는 공간이 아니다. 한 시대를 장식한 영웅의 퇴장을 눈물과 박수로 보내는 특별한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도 손흥민은 새로운 무대에서 자신만의 축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웃으며 진심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 손흥민 어려움을 딛고 세계 정상에 선 한국 축구의 아이콘. 오늘날 손흥민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선수이자 세계 무대에서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드높인 상징적인 인물이다.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선발 출전, 피파 푸스카스상 수상 등 그는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축구계에서 전례 없는 기록들을 써 내려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기록들 뒤에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의지와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 손흥민은 1992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다. 그의 재능은 어릴 적부터 빛을 발했지만 그 재능을 체계적으로 키운 건 다름 아닌 아버지 손흥정 씨였다. 손흥정은 본인도 축구선수로 활동했으나 부상으로 인해 일찍 은퇴하고 아들의 꿈을 함께 이루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들에게 기본기가 완벽해질 때까지 다른 기술을 가르치지 않겠다는 원칙으로 무려 수년간 공 다루기만을 반복하게 했다. 이 훈련은 고통스럽고 외로운 시간이었지만 손흥민은 묵묵히 아버지를 따랐다. 이러한 특별한 훈련 방식은 후에 그의 양발 능력, 빠른 드리블, 정확한 슈팅 등의 강점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전통적인 유소년 시스템을 벗어나 손흥민은 중학교를 중퇴하고 독일로 축구 유학을 떠났다. 아직 10대 중반의 나이였고 독일어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새로운 문화, 낯선 환경 속에서 혼자서 버텨야 했던 시간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러나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며 언어를 배우고 팀 훈련 외에도 개인 훈련을 꾸준히 병행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0년 18세의 나이로 함부르크 SB 1군에 데뷔하며 프로 무대에 입성했다. 첫 경기에서 데뷔골을 넣으며 한국의 신성이라는 수식어를 얻었고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레버쿠젠으로 이적했다. 2015년 손흥민은 0.05억만 유로라는 당시 아시아 최고 이적료를 기록하며 토트넘 호스퍼 FC에 입단했다. 처음에는 부진과 언어 문제로 고전했지만 다시 한번 인내심과 성실함으로 극복해냈다. 시즌이 거듭될수록 그는 팀의 핵심 공격수로 자리 잡았고 수많은 명장면들을 만들어냈다. 2020년에는 번리와의 경기에서 약 70m를 단독 드리블한 끝에 넣은 골로 피파 푸스카스 상을 수상했고 2022년에는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며 세계 정상급 공격수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이 모든 것이 페널티킥 없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은 그의 골 결정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준다. 손흥민은 클럽에서는 물론 국가대표팀에서도 중요한 리더다.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는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어 금메달을 획득했고 이는 병역 면제로 이어졌다. 이후 국가대표에서도 주장으로 활약하며 2022 피파 월드컵 카타르에서 대한민국을 심점강으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단지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 태도, 책임감 모두에서 모범적인 선수로 평가받는다. 항상 팀을 먼저 생각하고 어린 선수들에게도 겸손하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토트넘에서도 2023-24 시즌부터 공식 주장으로 임명되며 그의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손흥민은 단순한 스포츠 스타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적 상징이 되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층까지 그의 이름을 알고 응원하며 그는 한국인에게 우리도 세계 무대에서 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인물이다. 그는 아시아인이라는 편견을 실력과 성실함으로 부수었고 모든 경기를 최선을 다해 임하는 자세로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다. 손흥민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재능과 더불어 철저한 기봉이 강한 정신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에서 비롯된 결과다. 그는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으며 세계 정상에 올랐다. 앞으로의 커리어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손흥민의 열정과 노력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선수가 아닌 세계를 감동시킨 한국의 아들이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다음 영상에서도 꼭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